안녕하세요. 크리스 강의 모르면 나만 손의 TV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8월 23일 오후 2시부터 이것 모르면 진짜 큰일 납니다. 국민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모르면 정말 당황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기 때문에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우리가 출퇴근을 하거나 약속이 있어서 목적지로 이동을 할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도로를 통해서 차량으로 이동하거나 지하철을 이용하곤 합니다. 8월 23일에 시행되는 이 내용을 모르면 도로에서 이동이 불가해지고 지하철에서 내리더라도 역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2017년 8월 이후 6년 만에 시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 8월 18일과 22일 두 차례 미리 실시하고 8월 23일 전국에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8월 23일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 경보가 발령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 당황할 수 있는데요. 6년 만에 전국에서 민방위 훈련이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지침에 따라 행동하시면 됩니다. 8월 23일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인근에 대피소가 없다면 안전한 지하 공간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훈련 당일 전국 민방위 대피소에서 공무원과 민방위 대장이 훈련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대피소에 대피한 국민들은 KBS 제일라디오 생방송을 통해서 전파되는 국민행동 요령과 훈련 실황을 청취해야 합니다. 훈련 공습 경보가 2시에 발령되고 15분 동안은 주민의 이동과 전국 도로 일부의 차량 이동이 통제됩니다. 이 시간에 차량 이동 통제 훈련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의 경우는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다음 차 안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훈련 상황을 청취합니다. 전국 도로 어느 구간에서 차량 이동 통제가 이루어질 건지 확정되면 지자체, 누리집 또는 현장 홍보 등을 통해서 사전에 국민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월 23일 당일에 네이버 지도, 티맵, 카카오 내비 등을 통해서 우회할 수 있는 경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그날 그 시간에 차량 운행하실 분들은 이 부분 꼭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공습 경보가 발령된 2시부터 2시 15분까지는 지하철을 이용하더라도 역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지하철에서 목적지역에 내리더라도 역 밖으로 이동을 할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2시 15분이 되면 훈련 경계 경보가 발령됩니다. 그러면 대피소에 있던 국민들은 밖으로 나와서 통행할 수 있으나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하면 됩니다. 경계 경보 발령이 나고 5분 뒤인 2시 20분에 경보 해제가 됩니다. 그럼 국민들은 모두 이전과 동일하게 일상생활에 복귀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8월 23일 오후 2시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15분간 차량 이동 및 주민 이동 통제되며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 경보 발령 시 대피소에서 나와서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 가능합니다. 오후 2시 20분 경보 해제되면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복귀해서 이전과 동일하게 생활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 훈련을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는데요. 집중호우 피해를 입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13개 지역에서는 민방위 훈련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13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종시, 충북 청주, 괴산, 충남 논산, 공주, 청양부여, 전북 익산, 김제, 경북 예천, 봉화, 영주, 문경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훈련 공습 경보가 발령되더라도 병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훈련 당일인 8월 23일과 훈련 전 8월 18일과 22일에 안전 안내, 재난 문자 발송을 통해서 훈련을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들도 훈련에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아리랑 국제방송 TV를 통해서 영어로 훈련 내용을 안내하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러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등 다국어로 번역된 훈련 안내서를 공항 출입국 관리소와 호텔 출입국 외국인청 등에 비치한다고 합니다. 민방위 대피소 위치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네이버 등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1만 7천여 개의 민방위 대피소가 있다고 하는데 지하철역, 지하상가, 아파트 지하 등이 해당됩니다. 민방위 훈련의 경우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훈련입니다. 적 공습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인데 일상에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비상행동 요령에 대해서 몇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가 어디인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습 시 대피 장소로 빠르게 이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상시 준비해야 할 대피 물품은 식수, 상비약품, 식량, 라디오, 손전등, 성냥, 양초, 침구, 의류, 마스크, 비옷, 장갑, 비누이며 어린아이의 경우는 이름표를 어른의 경우는 신분증 또는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습 경보가 울리거나 포탄이 떨어질 경우에는 본인이 현재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행동 요령이 달라집니다.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에 있을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마시고 비상 계단을 이용해야 하며 운전 중이라면 가까운 공터나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다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화학무기 공격을 받았을 때는 호흡곤란, 근육, 경련, 구토 등이 생길 수 있으니 호흡기를 보호하면서 건물의 높은 층수의 실내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문틈을 밀폐하고 에어컨이나 환풍기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만약 오염된 공기에 피부가 노출됐다면 흐르는 물에 15분 이상 깨끗하게 씻어주어야 합니다. 핵폭탄 공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콘크리트 건물 안이나 지하 깊은 곳으로 이동해서 대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핵폭탄이 터지면 반대 방향으로 엎드려서 입을 벌리고 눈과 귀를 막아야 합니다. 오늘은 8월 23일 전국에서 시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번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스스로와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기본적인 훈련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갑자기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당황하지 마시고 미리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